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는데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천천히 왔습니다. 어디가 얼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갖고. 살얼음이라서 네. 이런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은데, 자 일단 날씨하고 교통 정보를 조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박하영 캐스터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많이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인천 경기서부 대설주의보 발령되면서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마침 출근길을 앞둬서 긴장감도 돌고 있고 출근길 한마디로 지금 현재 비상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천에서 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신월 나들목에서 경인고속도로 빠져나오기가 벌써부터 많이 힘들고요. 국회대로는 신월 나들목에서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 또 영등포구청 지나갈 때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의 고속도로가 특히 이제 대설주의보 발령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구간으로도 현재 눈발이 굵어지는 게 보이고 있고 마침 또 양재 부근에 그래서 고장차도 있습니다. 점차 이 눈구름대가 퇴근 시간대는 성남, 군포, 안산, 시흥 쪽으로 이동할 텐데 그러면 퇴근 시간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지하철 출근 시간대 모든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이 연장됩니다. 가급적 오늘은 꼭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도 연장 운행하고요. 또 보행자분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시기보다는 주머니에 손 빼고 낙상사고 우려하시고 걸으셔야겠습니다. 예. 더 네.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계속해서 네. 오늘 교통하고 날씨 정보 전달 계속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하영 캐스터 감사합니다. 네. 자, 날씨도 교통도 그렇지만 지금 난방비가 네. 지금 문제입니다. 설 연휴 전후로 난방비 폭탄 이슈가 지금 뜨거운데 네. 김한 기자도 난방비 좀 많이 나왔습니까? 네, 설 전에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와이프가 놀랐죠. 예, 이게 맞냐? 뭐 잘못 나온 거 아니냐? 왜 두 집게 나왔을까? 이렇게 네, 두 달게 그러니까요. 나왔을까? 왜 이렇게 많이 세 나왔냐? 달게 나왔을까? 그래서 예. 난방비가 올랐다더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설 그 연휴 때 누구를 만나도 다 이 네. 난방비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이번 달 요금은 아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좀 한파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고지서가 사실 11월분입니다. 그렇죠. 예전 거예요, 예전 거. 그러니까 이제 12월, 1월, 2월이 전통적으로 가장 난방비를 많이 쓴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번 달에 받을 고지서는 더 무시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게 민심이 요동치다 보니까 이 난방비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져갔습니다. 여야가 지금 공방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4차례 이제 난방비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의 사용량을 메가줄이라는 단위로 재는데 1메가줄당 가격이 14.22원에서 19.69원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38.4%가 올랐는데 이게 이제 오른 지는 몇 개월 됐어요. 아하. 근데 왜 그동안 몰랐냐? 한국의 기후 특성상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별로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뭐 가을까지는 거의 난방을 안 그렇죠. 하니까요. 그러니까 봄에 가격을 살짝 올리면 그걸 이제 내내 모르다가 네. 겨울이 돼서야 이제 한겨울 체감하는 돼서야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네. 상황인데 아하.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다 보니 죄송합니다. 문제가 이렇다 보니까 여야가 이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 그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이제 민생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요. 반면 이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예.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아하.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주장은 문재인 정부 때 가스값이 두세 배 올랐는데 요금은 14%만 올려서 결국은 이 모든 게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현 정부가 다 떠안게 됐다. 이런 주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 이 부분을 떠나서 네. 공공요금이 지금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정부가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뭐 요금이나 가격 설계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문제는 누구 책임이냐 이게 아니라 소득 이제 말하자면 소득이 낮은 분들의 그러니까요. 난방비 지출 비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예. 이제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현실에 맞는 좀 대응을 정치권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난방비 가장 타격을 받는 층이 좀 하위 계층 아니겠습니까? 네, 저소득층이 맞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기 네. 때문에 가장 그게 문제인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네.
이 가스 요금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4월에 또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미수금이 한 9조 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9조면 뭐 사실 엄청난 돈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을 해결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지금 이제 가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조금 이제 이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분기는 동결을 하겠지만 2분기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기에 인상을 하면 이것도 올 연말에 그렇죠. 한박대 네, 적용. 맞습니다. 그때 또 왜 올랐지? 이렇게 네, 맞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중요한 또 정치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거하고 빗나갔어요. 네.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여부인데 대부분 뭐 출마 선언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어요. 맞습니다. 뭐 당사까지 예약을 네. 해놓고 불출마 선언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제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결국엔 출마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었는데 어제 아침까지도 사실 이제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11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전날 이제 캠프에서 한 4시간 정도 경론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었고 이후에 나경원 의원이 이제 본인이 정치를 입문했을 때 이제 그 입문시켰던 이회창 총재 등을 만나면서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당사에 가서 입장을 밝혔다는 거, 또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말씀처럼 불출마할 것 같으면 뭐 굳이 당사까지 가서 기자회견 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싶은데 막 끝까지 좀 고민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뭐 여의도 일각에서는 불출마를 결심한 게 아니라 네. 불출마 결심을 당했다 이런 결심을 이제 당한 게 아니냐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압박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출마했을 때 펼쳐질 구도가 본인의 향후 정치적인 어떤 입지나 미래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지금 구도를 극복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친윤계 압박. 네. 뭐 여러분들이 또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친윤계 또 윤심 그게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정했다. 사실 예. 이제 당내에서도 좀 너무 무기력하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입지도 있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지금 상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로지 이제 말하자면 윤심을 얻지 못했다는 아하. 이유로 내려놓는 게 정치인으로서 이제 적절한 태도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 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질서한 생명력이 좀 필요하다. 네. 정당에는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질서정연하게 무기력해졌다라는 이제 표현을 애둘러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지금 뭐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가 출마를 하냐 마냐를 두고도 윤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 당무 개입 뭐 용산이 너무 이제 여의도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했던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런 게 어쩌면 당 안팎에 공격하고 불출마 이 부분을 우회적으로 불만을 좀 토로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긴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한 20여일 동안 굉장히 이제 오랜 장고를 했거든요. 그간에 좀 변곡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인이라면 출마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렇죠. 결국엔 이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안랩 주가가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네, 이게 뭐 이제 3강 체제에서 사실상 예. 양강 체제로 재편이 됐습니다. 아하.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강 체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그렇죠.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오면서 어제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의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안랩이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에 따른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잠시 후 4부 여론 뚱탑에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오찬회동을 갖는다고 하는데 시점은 참 묘합니다. 불출마 선언 다음 날이잖아요. 네. 오늘이. 이 관저 정치라고 흔히 네. 말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식사 정치가 식사 정치.
늘 이렇게 보면 시점이 묘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묘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오늘 이제 여당 지도부랑 2달여 만에 밥을 먹습니다. 예. 뭐 공식적인 이유는 UAE 순방 이후에 성과를 공유하고 뭐 지금 이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추진력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교감 의견을 나누겠다 이런 게 이제 취지입니다. 취지는 뭐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하는 건데 뭐 그렇다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하고도 같이 좀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전 정부도 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여당은 이 부분의 순방 성과를 굳이 이제 대통령과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네. 공유받을 수 있는 여러 통로와 창구가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MOU를 체결하는 게 어음을 받아온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진정성을 갖고 설득력 있게 해서 만나면 좋을 텐데 야당 이제 의원들과의 식사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야당 의원들 또 야당 인사하고 식사 뭐 했다고 하는 얘기는 잘 안 들리죠. 네, 뭐 있었나요?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밥을 먹어본 사람이 있고 네. 그거 자체가 이제 권력과의 거리로 지금 얘기될 만큼 네. 굉장히 이제 그 좁은 아하.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또 오늘 여당 지도부 오찬에 앞서서 어제는 첫 국무회의를 가졌는데요. 순방 직후에 이 자리에서 나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강조를 하면서 장관들도 영업사원을 되어주기를 강요를 했습니다. 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전에 스타 장관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누가 스타 장관이 될 거냐라고 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이후에 굉장히 그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하는 네. 상황이 됐는데요. 어제는 이제 국무위원 장관들에게 영업사원이 되라 이런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UAE 성과에 그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입장도 보고 하면 굉장히 좀 고무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UAE와 국부 펀드로 이 정도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은 나라는 없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이제 말하자면 그 세일즈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라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상화를 언급을 했던데 회개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의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 원칙적으로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메시지인가라는 점에서는 네.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낳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앞서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면서 노동과 사회 분야에서의 개혁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거 이제 좀 친화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제적인 규범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자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올해 이제 더욱 더 강한 노동계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강경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말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회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이 지나고 나서 네. 처음 이제 공개되는 식사 자리였어갖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철험회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철험회를 만나서 오찬을 네. 가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말 그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철험회 율사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네. 이제 뭐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되는 게 아니냐라는 점에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일단 이 철험회 해동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대표는 네. 자, 일단 검찰 출석할 때 의원들이 대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철험회 이 의원들 개인이 스스로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첫 출석 때 너무 이제 이 문제를 당의 문제처럼 비추게 했다. 여러 명이 이제 가면서 이런 당내 안팎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형사법상의 문제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전히 이제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험회 의원들은 어쨌든 이재명을 중심으로 야당다운 선명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일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의 길 네. 31일에 첫 회의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 모임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여의도에서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반명계가 결집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야당 정권을 잃은 야당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정권을 잃었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모임을 갖는 건 뭐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이제 그 모임에 참여하는 멤버들이 이재명 의원의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떤 새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어제 국회 과기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 네. MBC 특정 프로그램을 지적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 저도 기자를 뭐 10년 넘게 했지만 사실 이 특정 프로그램을 놓고 특히 이제 뉴스 프로그램을 놓고 이런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발언. 뉴스를 두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박성준 의원이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가지면서 MBC가 이제 민주노총 간첩 사건 보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안보와 연관된 상황이고 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조작 사건으로 호도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네. 이러면서 이제 MBC 뉴스 프로그램을 거론을 했고요. 뭐 이게 이제 공안머리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를 씌우려고 한다 이런 이제 방송 조작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게 특정 프로그램을 언급하면 이게 방송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2항에 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 정부 때 이정현 네 맞습니다. 수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뭐 보도를 뭐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이제 말하자면 기소가 되고 유죄가 됐었어요. 네,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개입을 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방송법 위반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MBC가 최근에 대통령실하고 갈등도 있었고요. 지금 외교부하고 MBC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고 글쎄요. 이게 끝나기도 전에 또 이렇게 여당이 문제를 삼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기시감이 조금 든다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방송장악이라고 해서 네. 지상파 방송들에 대해서 뭐 사장을 교체하고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유죄를 받았는데 MBC도 지금 사장이 이제 그 교체 사장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성재 사장 연임이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현재 이제 박성재 사장이 연임을 한다, 네.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에 여당이 이렇게 공공연히 지상파 방송 문제에 개입하는 거를 두고 씁쓸한 좀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